이왕 하는 결혼 나보다 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어디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내가 상향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주적으로 상향혼을 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상향혼을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향혼이 가능하려면은 자기 사주가 음일간이어야 돼요. 음일간. 일간이 10가지가 있는데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사주의 만세력 보시면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지 그게 음일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을 논하자면요, 음이라는 거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일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여성성이 크다는 거고, 남자가 봤을 때 이 여자 도와주고 싶다, 이 여자 이끌어주고 싶다, 그런 보호 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이 양일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양일간으로 태어나면요, 보호 본능을 느끼기 어려운 거예요, 남자. 왜? 여자분들이 양일간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요, 여성스럽지 않게 씩씩하게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아니, 씩씩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대 남자한테 보호 본능을 일으키기는 어렵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래야지 막 뭔가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보호 본능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양일간들은 그런 보호 본능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양일간들이 상향혼하기가 어렵고 음일간들이 상향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주가 관인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가 상향혼을 하기 좋습니다. 관인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주에 정관과 정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주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상향혼과 연관이 있을까? 인성, 그것도 정인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받을 권리, 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 사주에 인성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남자도 인성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데, 여자분들은 특히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한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한테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떤 편리적인 부분이든 남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성이 아니라 정관이 같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되어버리면은 청구의 권리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점 지위를 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간택을 한 게 아니라 나보다 능력 있는 능력남의 일방적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관인상생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여성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에 식상이 없는 무식상 사주가 상향혼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간이 음일간이어야지 보호 본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혼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주가 관인상생의 구조로 이루어져야지 상향혼을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을 깨먹지 않고 나이 먹고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은 식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판 능력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마디 던지고 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향혼이라는 거는 내가 배우자한테 경제적인 부분, 어떤 편의적인 부분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대등한 관계가 될 수는 없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상향혼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다 내 마음같이 마음에 드는 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불만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하나에서 10가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든다면 과연 나한테 편의를 베풀어주는 남자가 나를 좋게 볼까요? 탐탁하게 여길까요? 시가 쪽에서 나랑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도 그거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갈 수 있으면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주에 식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향혼을 시도를 하려면은 먼저 일간이 음일간이어야 되고 상대 남자한테 보호 본능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상향혼이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어지려면은 관인상생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자한테 청구할 권리를 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자기 사주에 있다는 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상이 없어야지 그 결혼 생활을 중간에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딱딱딱딱 맞았을 때 상향혼을 할 수 있고 상향혼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상향혼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얼굴이 예쁘고 뭐 학벌이 좋고 그래야지 상향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상향혼을 하는데 조건이 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주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은요, 뭐 얼굴이 예쁘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상향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상향혼이 아닌 다른 유형의 결혼 생활로 전개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낙담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낙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간이 양일간, 음일간 이런 건 정해진 부분이긴 한데 그 이외에 뭐 관인상생이라든지 뭐 식상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과연 상향혼을 할 수 있을까, 또 상향혼을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 건지 사주를 통해서 운세 판단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